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식사하셨어요? 하고 누가 물어봐준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셨나요? 이 질문들이 본인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있으시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려고요. 이런 건 아무도 먼저 찾아와서 알려주질 않아요. 무조건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위해 지금부터 가보실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가야 해요. 독거노인 지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닌가. 재산이 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 틀렸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대상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해당되면 기본 대상이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있어도 따로 살고 있으면 행정적으로는 독거노인입니다. 나라 시스템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분도 가능하세요. 재산이 조금 있어도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일부 현금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는 형편보다 생활 상황을 더 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혼자 살고 계시고 만 65세가 넘으셨으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65세가 안 되셨어도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에서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혼자 살고 있다면 이미 이 모든 것의 출발선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주 알찹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어르신 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담당자 이름도 정해지고 어르신 상황도 파악하고 필요한 게 뭔지 같이 살펴봐 주는 거예요. 방문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드시는 건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말벗도 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한테 이상한 징후가 보이거나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특히 가족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셔도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중단 사유 없으면 계속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동으로 찾아오질 않아요. 신청을 해야만 옵니다. 아무리 혼자 사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신청 안 하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자녀분들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꼭 확인해 드리세요. 이제 두 번째 서비스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이 채널 하면서 더 실감하게 됐어요. 그 걱정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집안에 장치를 설치해드리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활동 감지 센서가 있어요. 어르신이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 신호로 감지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도 함께 설치가 됩니다. 혼자 계실 때 불이라도 나거나 가스가 새는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호가 전달돼요. 그리고 응급 호출 버튼이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안 좋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9나 지자체 담당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어르신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심지어 버튼조차 못 누르는 상황일지라도 집안의 변화만으로 누군가가 이상을 간지하고 달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은 대부분 무료예요. 장비 설치비도 유지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낙상 위험이 있는 분,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장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특히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연결해드려요. 혹시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밤에 연락이 안 될 때 걱정되신 적 있으신 분들 이 서비스 꼭 신청해드리세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뭉클하다고 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가 정말 문제예요. 차려 먹기 귀찮고 몸이 안 좋아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드시거나 아예 굶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해결해드리는 서비스가 도시락 및 반찬 배달 서비스예요. 주에 2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집으로 직접 도시락이나 반찬을 가져다 드려요. 그냥 음식 배달이 아니에요. 가져오는 분이 직접 어르신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안색은 어떤지, 기운은 있으신지. 문을 못 여시거나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밥 한 끼로 안부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이 우선 대상이에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일 경우 먼저 연결이 되세요.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은 무료인 경우가 많고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소액 자부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서비스는 전국이 다 똑같지 않아요. 지역마다 운영 방식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대상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엔 있나요? 라는 건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해요. 인터넷으로만 찾으시면 우리 동네 기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할 때 중요한 게 당당하게 물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예요.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고 계신 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이제 4번째인데요. 이게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중 하나예요. 혼자 사시면 병원 가는 게 정말 힘드시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 누군가 같이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거나 그래서 아파도 혼자서 참고 약이 떨어져도 병원도 못 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나 건강 담당자가 직접 어르신 집으로 찾아와요. 집에서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확인해드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맞는지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복약 지도도 해드려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 관리를 집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안 가셔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꼭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까지 도와주세요. 비용은 거의 없어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라서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들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보건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또는 전화로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해당 지역 보건소 번호 바로 알려드려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안 좋은데 갈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혼자 참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신 다음에 꼭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5번째인데요. 이 서비스는 가장 일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못 오면
어르신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가 힘들어도 치울 사람이 없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고, 주민센터에서 서류 뗄 일이 있는데 복잡해서 혼자 못하겠고, 이런 것들 도움받을 수 있어요. 생활 지원 및 동행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집 청소나 정리를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함께 가드리는 동행 서비스도 있어요. 관공서에서 서류 작성하거나 떼는 것도 도와드리고, 혼자서 외출하기 어려운 분들은 외출할 때 함께 해드리기도 해요. 단, 이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어떤 지역은 청소 지원이 잘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동행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게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져요. 담당자가 필요한 걸 파악하고 연결을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연결해 나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6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비스 형태로 받는 지원들이었는데요. 돈으로 받는 지원도 있어요. 겨울에 난방비 지원이 있고요. 여름에 냉방비 지원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위로금을 드리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몇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받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드리는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에요. 아직 전국적으로 퍼진 건 아니고 지역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돈 관련 지원들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는 반드시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른 지역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뉴스에서 봤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도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냐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거기서 다 안내해드려요. 그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것들 전부 다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장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정부는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역할이에요. 당신이 해당됩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받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도, 어떤 혜택도, 도시락도 챙겨주질 않아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그때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신청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을 때 해두셔야 해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꼭 알려드리고 신청해드리세요. 오늘 영상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지금 혼자 살고 계신가요? 병원 가는 게 불편하거나 힘드신가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얘기할 상대가 없으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본인이 해당되시면 본인이 신청하시면 되세요. 부모님이 떠오르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드리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주민센터 방문이에요. 혼자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생활관리와 안부 확인을 받으시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위급 상황에 대비하시고 방문 건강관리로 건강을 챙기시고 도시락 배달로 식사와 안부를 함께 해결하시고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현금 지원도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한 번만 해놓으시면 계속 연결이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꼭 전달해드리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